자,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연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리포트 준비했죠. 첫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에코프로비엠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영증권에서 성장세 유효하다라는 제목과 함께 목표가로는 15만 7,500원을 제시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주가 회복세가 보이고 있고요.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 오늘도 코스닥 낙폭 줄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4% 큰 폭의 강세입니다. 10만 8,300원 기록 중인데요.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약세장 속 2차 전지 테마는 정말 흥행 보증 수표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가 선방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강세 지속 중인데요. 이에 따라 신영증권은 에코프로비엠의 3분기에도 고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매출액은 1.57조 원, 영업이익은 1,360억 원을 전망했고요. 이 3분기 양극재 출하량도 2분기 대비 18%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전망 그래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하량 전망 그래프인데요. 역시나 연도별로 너무나 높은 성장세가 나왔고 또 후에도 이 같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생산 라인인 4공장의 가동 정상화 그리고 5공장의 일부 라인이 조기 가동화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는 상반기 대비해서 분기별 판가 상승폭은 둔화되겠지만 환율과 물량 효과에 힘입어서 이렇게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무려 33%나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3분기에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더 주가 회복을 하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문제가 없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기대할 만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고성장을 보여 우려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고서에서는 4분기 그 성장성 이상 없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조기 가동 물량이 출하량 성장을 견인해 줄 것이다라는 판단이고요. 이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11% 증가해서 분기 매출 성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탑재 모델 및 제한적인 공급사로 인해서 이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고요. 이에 따른 고객사 요청으로 NCA 전용 생산 라인 중 2개 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조기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반영한 동사 연간 생산량 전망 추이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런 조기 가동이 되면서 생산량 전망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발, 미국발의 생산량까지 증가하면서 24년 이후 26년까지 계속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생산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3분기 메탈 가격 또 어떻게 연동될 수 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보고서에서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짚어보면 메탈 가격 및 판가 연동 시차를 고려했을 때 이 4분기부터는 7% 판가 하락 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대비 15% 이상의 물량 증가 효과로 22년 매출액은 5.1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고요. 이 기세로 아까 그래프에서도 확인했듯이 24년까지는 연평균 63%의 출하량 확대, 또 85%나 되는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이다라고 고성장을 예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비엠의 지금까지의 성장 그리고 향후의 성장을 쭉 확인해 봤는데요. 주가의 흐름은 그동안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표 주가가 15만 7,5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서는 주가 8만 원대에서 계속된 회복을 보이면서 일단 10만 원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요. 속이 답답할 정도로 계속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한 6월쯤이었을까요? 6월 달 말쯤에 한 15만 6천 원이 고점이었는데 목표 주가가 15만 7천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높은 목표 주가는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는 어쨌든 5만 원 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단기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봤을 때의 성장성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또 얼마나 상향 조정될지 여부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에코프로비엠 함께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바로 JYP 엔터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넥스트 BTS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재밌는 제목과 함께 네. 리포트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82,000원으로 목표가를 높였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지금 기존에 없었던 주가 흐름까지 높여놨는데요. 오늘장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소폭 상승한 57,4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네, 먼저 3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각각 911억 원과 또 288억 원으로 이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과 직결될 수 있는 아티스트별 앨범 판매량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에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트와이스, 있지, 걸그룹 쪽 앨범 판매량과 이 보이그룹 쪽 200만 장을 상회한 그룹으로 정리를 한 그래프인데요. 먼저 트와이스, 있지가 100만 장 판매율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을 봤고요. 엔믹스 역시 60만 장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트와이스나 있지, 엔믹스의 컴백과 또 일본 앨범 판매량까지 반영한다면 총 313만 장을 판매했다라고 하고요. 스트레이트키즈 역시 앨범당입니다. 앨범당 200만 장 이상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매출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 앨범 판매량 외에도 콘서트 투어 빼먹을 수 없겠죠. 이 스트레이키즈 니주가 일본 아레나 투어도 각각 14회씩 반영이 되었다고 하고요. 니주는 4분기 일본 돔 투어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일본 투어, 일본 공연이 중요한 이유, 바로 분기별 일본 매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 일본 쪽의 매출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계속된 성장세를 보였고요. 일본 매출이 높을수록 이 동사의 매출 또한 함께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일본 콘서트, 특히나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상 회복에 조금 더 이 콘서트의 긍정적인 전망은 역시나 이 동사의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 최근 빌보드에서 쾌거를 이룬 넥스트 BTS를 향해 가고 있죠. 이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이 네 팀의 데뷔 스트레이트키즈는 최근 컴백에서 237만 장이나 되는 앨범량을 주문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쾌거를 더했는데요. 다시 한번 빌보드 200에서 1위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벌써 통산 두 번째 정상에 오름으로써 정말 넥스트 BTS의 길을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향후 국내에서 스트레이트키즈 후속 보이그룹이 데뷔하는 등 23년에도 상당한 아티스트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스트레이키즈의 이러한 약진의 모습이 기대가 되는데요. 또 외워야 하는 멤버 이름들이 생겼네요. 그쵸? BTS 겨우 외웠는데 이번엔 이제 스트레이키즈 멤버 이름을 숙지를 잘 해서 JYP 엔터테인먼트의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좋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보니까 계속 좋아질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좋아진다가 아니고요.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이 매번 경신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이 무엇보다 북미향 팬덤이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고요. 23년에는 하이브와 함께 공격적인 라인업 데뷔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고 K-팝 시스템 기반의 트레이닝,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더 높였다고 하고요. 또한 무엇보다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이 트와이스의 전원 재계약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재계약 시즌인 25년 초반까지는 위험 요인이 거의 없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엔터주 가운데서도 시총 규모가 1등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할 부분들이 참 많다고 하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없었던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주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엔터주 중에서도 주가의 움직임이 가장 견조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있어서는 6만 원대 중후반에 이 올라가면은 다시금 조금 밀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구간 57,000원의 주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82,000원은 상장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주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보려면 일단 스트레이키즈의 멤버가
이름이 누가 있는지, 예, 8명인지 7명인지 이거부터 잘 파악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JYP 엔터테인먼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넷플릭스 훈풍으로 최근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 기업 체크해 볼 텐데요. 바로 제일기획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안정성에 주가가 반응할 시기라는 보고서 제목과 함께 네. 목표가는 36,500원으로 상향 조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제일기획 그렇다면 오늘 주가는 어떨까요? 현재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0.22%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3,150원인데요. 광고 관련한 기업들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제일기획은 뭐가 좋을까요? 네, 일단 제일기획의 3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망 그래프 보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그리고 26%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프에서 체크를 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다가올 4분기에는 제가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3분기 16%, 26%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과 함께 다가올 4분기에는 카타르 월드컵이라는 대형 비매체 광고 이벤트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의 실적 이곳에서 달성할 수 있다라는 4분기 전망까지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물 제작 부분의 호조가 지속되면서 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전통 매체와 디지털의 통일된 관점에서의 광고 마케팅 전략이 그러니까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대응에 맞춰지고 있고 또 디지털 비중이 52% 증가한 이 동사의 대응 영역 믹스 변화가 이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이었고요. 해외에서는 더욱더 탄력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인 개선을 전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8%의 성장성을 해외에서는 예상을 했는데요. 이 닷컴 중심에 내재화된 미디어 마케팅 확장성이 디지털 역량 제고와 소매 라인 강화로 직결되면서 이 북미에서 기타 지역으로 차분하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제일기획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국내와 해외로 나눠서 쭉 확인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실적이 더 증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환경일까요? 네, 정말 견고한 실적 추이가 전망된다라고 했는데요. 먼저 연도별로 그럼 정리한 지역별 매출 총 이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럽, 중국, 서남아, 중남미, 북미, 동남아로 이렇게 매출 총이익 추이를 정리한 그래프인데요. 일단 빨간색과 파란색이 21년도와 22년도입니다. 이 1년 사이만 비교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전 부분에서 고르게 성장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본사와 해외의 실적 순항이 동시에 지속될 것이다라고 봤고요. 디지털 광고의 계열 대행 이 확장이 탑라인 성장 대비 비용의 효율성을 증가하고 또 이렇게 확장된 비즈니스 모델이 비계열 발굴에도 효과적이다라고 이유를 꼽았습니다. 이 상반기 기준 76%까지 확대되는 해외 비중은 비용 상승 압력에도 대처할 수 있는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한다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또한 배당 매력까지 꼽으면서 투자 포인트들을 제시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이제 나스미디어를 비롯해서 저희 증권광장 통해서도 관련한 광고 기업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난주부터 또 보니까 이런 굵직한 기업들부터 작은 기업들까지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담은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어떨까요?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이 살짝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반등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반등 안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주가 차트를 좀 좁게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주가가 회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또 반등하는 것 같죠? 이렇게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주가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2만 원대에서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 3개월 넘게 지속이 되고 있고 3만 원대를 넘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로 제시한 36,500원이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상승 여력이 50% 이상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동안 기록했었던 2만 원대의 벽을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성수기 모멘텀으로 얼마나 빨리 뚫어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포트 제일기획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오늘 리포트 뚜껑도 역시나 정선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